안녕하세요. 원영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를 최대한 괴롭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을 당한 원고로서는 상당히 당혹감과 분노, 배신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의뢰인들은 항상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가슴 아픈 부분을 어떻게 피고에게 복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고 억울해하면서 그 방법을 여쭤보시는데요. 사실 객관적인 방법은 소송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고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은 주변의 상간 내용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드린 바가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피고의 상간 사실을 주변인들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주의하셔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 송달질을 이용해서 피고의 주변인들에게 간접적으로 알리게 되어 피고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소장 송달질을 피고의 직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피고의 직장으로 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오게 되면 그 내용이 상간소송인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피고 직장 내에서 피고의 소문은 안 좋게 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피고의 집에 보내되 피고의 배우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피고가 직접 수령하고 그 당시 배우자나 가족들이 집에 없어서 피고 혼자 몰래 알 수도 있지만, 관련된 소송 내용이 집으로 주기적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피고의 가정에서도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의 간접적인 전달 방식인데요.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송달 방식은 아니나 원고가 직접 피고의 집에 방문하여 저녁 때쯤 가족들이 모두 있을 때 집안 벨을 누르고 피고의 배우자가 나왔을 때 피고 누구누구 씨 있습니까? 하고 찾은 다음 소장을 직접 전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당 경우 당연히 피고의 배우자는 무슨 내용이냐 추궁할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서 받은 소장이 들통날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듯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소장을 전달하여 피고의 배우자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압박 방식은 피고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고는 공무원 등 일정 신분을 유지한 자여야 하는데요. 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밝혀지거나 최소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소송을 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공무원 조직에 알려지게 되면 이는 해당 피고에 대한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공무원이거나 일정 신분이 있는 경우 피고의 회사에 알려서 회사 내 징계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를 압박하는 수단은 가압류인데요. 소송을 제기하면 향후 소송에 이기더라도 피고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가압류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압류는 향후 승소한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 외에도 실질적으로 피고 주변인들에게 피고의 상간사실을 알리는 간접 효과도 있게 되는데요. 이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압류는 부동산에 할 수 있고요. 피고의 주소를 알게 되면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피고의 이름으로 된 주택이나 부동산인지를 확인한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고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전세에 살고 있다면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가압류가 가능한 것이 급여 채권입니다. 피고의 회사에 피고의 급여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니 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한 일정 가액을 가압류하겠다라고 하며 가압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피고가 급여 채권자가 아니라 사업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요즘에는 대부분 사업자가 카드로 대금을 결제받는데 피고가 카드사로부터 받을 카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즉, 급여자라면 급여 채권에, 사업자라면 카드 채권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 명령 통지서가 회사의 총무과나 회사로 송달되게 되면 당연히 사내에서는 해당 문제가 있었음이 공공연히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급여 가압류가 피고에게 망신을 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은행 예금 가압류입니다. 은행 예금도 피고 입장에서는 채권이기 때문에 피고가 가진 예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할 것은 은행을 특정하여서 가압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피고와 거래한 금융거래 내역을 알게 된다면 해당 은행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주로 시중 5개 내지 6개 은행에 투망식으로라도 은행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체동산 가압류입니다. 이 또한 실질적인 파급력이 센 편인데요. 피고의 집에 피고의 재산에 대해서 피고의 유체동산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것이고 소위 가압류에 대한 파란 딱지가 붙는 것이죠. 해당 파란 딱지가 붙는다면 가족들은 당연히 놀랄 것이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파란 딱지가 붙느냐고 피고를 추궁할 수밖에 없고 결국 피고에 대한 상간소송이 들통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내 배우자가 피고와 상간을 하여 가슴앓이를 하는 원고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피고를 피말릴 수 있는 괴롭힐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